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다면, 그것도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올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진 씨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정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수진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결혼 전 남편 민수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설렜죠. 처음 시어머니를 뵈러 가던 날 백화점을 3군데나 돌며 선물을 골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스카프와 건강식품 세트.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인데요. 어머, 우리 며느리 참 마음씨도 곱네. 안 그래도 이런 스카프 갖고 싶었는데. 얘야, 고맙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안도했죠. 아, 정말 좋은 분이시네. 민수 말이 맞았어. 결혼 후에도 수진의 정성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심지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을 챙겼죠. 어머님, 이번엔 이 진주 목걸이 어때요? 어머님 피부톤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얘가 진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며느리를 뒀네. 민수야, 너 복 받은 거야. 남편 민수도 뿌듯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시네. 당신 덕분이야.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남편 엄마인데. 친엄마처럼 모셔야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총 20개가 넘는 선물을 드렸죠. 매번 백화점을 돌며 고르고 포장도 직접 하고 손편지까지 썼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던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천하에 없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드린 목걸이 잘 차고 다니세요? 응? 아, 그거. 어디 뒀더라? 찾아볼게. 저번 생신 때 드린 가방은요? 가방? 아, 그게. 옷장 정리하다가 어디 넣어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수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왜 안 쓰시지? 하지만 직접 묻기는 조심스러웠죠. 혹시 자신이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수지는 무심코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새로 산 아기 용품이 생각보다 커서 작은 사이즈를 찾아보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이게 설마? 화면을 스크롤하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진. 너무나 익숙한 목걸이였죠. 진주 목걸이. 자신이 직접 골라서 시어머니께 드렸던 바로 그 목걸이. 아니야. 비슷한 거겠지.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목걸이 옆에 놓인 포장 상자. 그 상자에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 카드의 끝자락이 살짝 보였거든요. 하늘색 리본까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김순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다른 물건도 있는지. 판매자의 다른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아. 명품 스카프, 가죽 가방, 금팔찌, 화장품 세트. 자신이 정성껏 준비했던 선물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건 이미 판매 완료 표시까지 붙어 있었죠. 5년 동안 내가 드린 선물을 전부? 게시물마다 달린 가격표를 보며 수지는 계산했습니다. 대충 잡아도 500만 원은 넘는 금액이었죠. 자신이 정성껏 모아 준비한 돈, 야근 수당까지 모아서 장만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수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시어머니께 여쭤봐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부은 눈으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울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조퇴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수진이? 갑자기 웬일이야?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어머님, 제가 드렸던 선물들 어디 있어요? 응? 선물? 다. 잘 간직하고 있지. 왜? 제가 드린 진주 목걸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디 넣어뒀는지. 어머님, 중고나라에 올리신 거 맞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죠. 수진아, 그게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럼 솔직히 말씀하시지. 왜 팔으세요? 미안하다. 수진아, 사실은.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이해해줘. 돈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사정이 있었어. 더 이상 묻지 마. 수지는 억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님,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으시고 제 선물을 그렇게 파시면 제 마음은 어떻게 돼요? 넌 몰라. 내 형편을.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죠.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수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일인데. 들어봐. 무슨 일인데? 내가 드린 선물들을 전부 중고로 파셨어. 중고나라에 올리신 거 내가 봤어.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판매자 이름도 어머님 성함이고. 그래도 엄마한테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인데 며느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래? 5년 동안 내가 정성껏 드린 선물들인데. 알았어. 근데 그렇다고 엄마한테 따질 수는 없잖아. 좀 이해해줘. 이해? 내 마음은 누가 이해해줘? 우리 엄마도 힘드신 거야. 좀 넘어가자.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더 속상했죠. 며칠 뒤 진실은 더욱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지갑에서 이상한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지노 이용 내역, 게임장 충전 내역, 복권방 영수증. 수지는 그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자신이 선물을 드린 바로 다음 날들이었죠. 도박이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선물을 받자마자 팔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거였죠. 수진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민수는 영수증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도박을 하셨어. 내 선물을 팔아서. 그럴 리가. 엄마가 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이었죠.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어머니는 영수증들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제가 드린 선물들 전부 도박 자금으로 쓰신 거죠? 아니야. 처음에는 아니었어. 진짜로 잘 쓰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요? 어쩌다가 제 정성을 도박장에 갖다 바치셨어요?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여긴 병원이야. 민수가 수진을 말렸지만 수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요. 그랬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지만 수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잖아. 민수가 수진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진정해? 5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도박은 병이야. 이해해줘야지. 이해? 또 이해?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럼 내 마음은? 내가 받은 상처는 누가 이해해줘? 여보. 됐어. 이제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수지는 그대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5년간의 시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더 해야 했던 거지?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수지는 병문 안도 가지 않았죠. 남편이 혼자 다녀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한번 만나줘. 싫어. 무슨 얼굴로 만나? 제발. 한 번만.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수지는 마지못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수진아, 왔니?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죠.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없었어.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이제 끊을게. 진짜야.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선물 안 드릴 거예요. 어차피 팔으실 거잖아요. 수진아. 그리고 명절에도 안 올 거예요. 오면 또 뭔가 달라고 하실까봐 무서워요. 얘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전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냥 남처럼 지내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급히 따라왔죠.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래? 둘은 크게 다퉜습니다. 이후로도 이 문제는 계속 갈등의 원인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수진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도박 빚이 좀 있어. 많지 않아. 3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어머님, 농담하세요? 제발. 수진아. 이번만. 정말 이번만. 어머님, 그 돈으로 또 도박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빚 갚으려는 거야. 수진아, 나 지금 채권자한테 협박받고 있어. 수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죠. 문자도 수십 통 보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죽을 것 같아.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수진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직접 수진의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회사 로비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제발 좀 도와줘. 나 정말 위험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어머님, 여긴 제 직장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 넌 내 며느리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가족한테 이래요? 제 정성을 도박장에 갖다 바치고 또 돈 달라고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정말 급해. 수지는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됐죠. 어머님, 전 못 도와드려요. 어머님이 만든 빚은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수진아. 넌 정말 매정하구나. 이래도 되는 거니?
매정한 건 저예요. 어머님이세요. 5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야근 수당 모아서 보너스 받으면 전부 어머님 선물 사드렸어요. 그게 전부 도박 자금이었다는 거 알면서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이 가족이 아니라 빚쟁이로만 보여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저 이제 정말 못 도와드려요. 민수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텐 연락하지 마시고요. 수진은 그대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죠.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 너 오늘 뭐라고 한 거야? 당연한 말했어. 난 안 도와준다고. 여보, 엄마가 위험하대. 채권자들한테 협박받는다잖아. 그럼 당신이 도와드려. 나는 이제 모르겠어. 당신 지금 진심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가족? 가족이 뭔데? 나한테서 받은 건 다 팔아먹고 또 돈 달라고 하는 게 가족이야? 그래도 됐어. 이제 그만해. 난 지쳤어.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수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분노했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엄마. 말하기 창피했어. 수진아 당장 집 나와. 우리 집으로 와. 엄마. 그럴 순 없어. 난 결혼했잖아. 결혼이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해야지. 그런 집에서 뭐 하려고. 수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집을 나가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 며칠치 옷까지만 챙겼죠. 여보. 뭐해? 나 친정 갈 거야. 당분간.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무슨 얘기? 당신은 매번 어머님 편만 들잖아. 내 마음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수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불렀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죠.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잘 왔어. 들어와. 수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더 해야 했어?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수진이는 충분히 잘했어. 그럼 왜? 왜 이런 일이? 세상에는 내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한텐 내 마음 주지 마. 엄마의 말에 수지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해 보였죠.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 편만 든 것 같아.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알아. 너무 늦었지. 근데 여보 나도 힘들어. 엄마는 계속 돈 달라고 하고 너는 집을 나가고.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참고 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빚이 생각보다 커. 1,500만 원. 뭐?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민수야 난 이제 진짜 모르겠어. 어머님 일도 우리 일도. 여보. 당신이 선택해. 어머님이야 나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 이미 결정했어. 만약 당신이 계속 어머님 편만 든다면 우리 이혼하자. 여보. 이혼까지는. 난 진심이야. 나한테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죠. 여보, 나 결정했어. 뭐라고? 나 엄마한테 제대로 말했어. 더 이상 우리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박 상담센터 알아봤어. 엄마 데리고 갈 거야. 수지는 놀랐습니다. 진짜? 응. 그리고 엄마 빚은 내가 해결할게. 시간 좀 걸리겠지만. 여보,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집으로 돌아와줘. 제발. 수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민수야, 약속해. 다시는 어머님 편만 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번엔 진짜야.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도박을 한 거예요. 민수야, 어머니가 또 게임장에 가셨대. 뭐? 안 된다고 했는데. 민수는 급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게임장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죠.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민수야, 이게. 엄마 상담센터 다니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또 이래요? 그게 딱 한 번만. 돈 좀 따면. 엄마.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죠. 얘야, 넌 몰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조금만 하면 돼. 재미요? 우리 집안이 망하는데 재미예요? 너무 오버하지 마. 나 곧 끊을 거야. 끊으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민수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했죠. 여보, 엄마가 또. 알아? 다 들었어. 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님이랑은 완전히 연을 끊자. 여보, 당신도 봤잖아. 어머님은 안 변하셔. 우리가 아무리 도와드려도 소용없어. 그래도? 또 그래도야? 우리의 생각은 안 해? 수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3개월 된 아기였죠. 우리 아기한테 이런 할머니 보여주고 싶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냐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엄마랑 거리 두자. 당분간. 그렇게 결정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야, 돈 좀. 수진아, 제발.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리니? 협박에 가까운 문자들이 계속 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나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채권자들이 지금 집 앞에 와 있어. 문 부수겠다고. 민수와 수지는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정말 험악하게 생긴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여기 김순자 씨 댁 맞죠? 제가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좋네. 어머니 빚 1,500만 원.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떠나고 민수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민수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엄마, 왜 이러세요? 왜요? 나도 끊고 싶었어. 근데 안 돼. 자꾸 손이 가.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는 이제 못 도와드려요. 수진아, 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제 월급의 반을 어머님 선물에 썼어요. 보너스 받으면 전부 어머님께 드렸어요. 알아? 고마웠어. 고마우면 왜 그랬어요? 왜 제 정성을 도박장에 갖다 바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이제 저 뱃속엔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 앞으로 어머님 빚까지 떠안고 살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향해 말했죠. 여보,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여보, 당신이 어머님 빚 갚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갚아. 난 한 푼도 안 내. 수지는 그대로 방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젠 못 도와드려요.
민수야, 엄마 스스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민수도 방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겨졌죠. 텅 빈 방에서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복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죠.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죠. 한편 수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산 소식을 들었지만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죠. 수진아, 출산 축하해. 건강하게 잘 키워. 미안해. 수지는 그 문자를 보고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민수는 승진했죠. 둘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나 병원에 있어. 무슨 일이세요? 간암이래. 말기야. 민수와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는 말라깽이가 된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죠. 엄마, 민수야,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박 때문에 건강도 망쳤어. 너희들도 힘들게 했고. 엄마, 수진아, 너한테도 미안해. 내 정성을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게 후회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죠. 내가 욕심이 많았어. 돈만 보였어. 내 마음은 안 보였고.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준 스카프야. 하나만은 팔지 않고 간직했어. 낡고 구겨진 스카프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한 흔적이 보였죠. 수진아, 용서해줘. 이 할망구를.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어머님, 전 아직 알아? 내가 날 용서 못하는 거. 당연해.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3일 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5년간의 정성, 1년간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 화해의 순간.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는 절대 이렇게 키우지 말자. 응? 돈 때문에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자.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효도는 진심이 통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일방적인 희생은 효도가 아니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제대로 가르치자. 수지는 아기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사랑의 의미를,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자.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었죠. 어머님,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세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시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의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됐죠.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할머니는 힘든 분이셨어. 욕심도 많으셨고 실수도 많이 하셨지. 그럼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한. 엄마는 할머니 좋아했어?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좋아했어. 진짜로. 근데 나중에는 힘들었어. 왜? 할머니가 엄마 마음을 몰라주셔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마음 알아.
엄마 사랑해. 그래. 고맙다 아들. 수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면 안 돼. 효심도 사랑도. 진심이 통할 때만 의미가 있어. 이게 수진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수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어머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감동적이네. 엄마 다음 주말에 갈게. 맛있는 거 해줘. 그래 그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서로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는 거.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효도와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